예,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파트 6 업데이트 이후로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공부 방법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실 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맞는 교재 선생님, 그다음에 맞는 자기 자신만의 그 어떤 목적 같은 걸 찾으셔서 동기를 부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을 보시면은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방법을 모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지만,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영어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영어를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긴 여정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방법을 지금 찾았다는 것은 이 마라톤을 어디서 뛰기 시작하는지 그 시작점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 영화에 갈 거면 입장권을 끊었다는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마라톤을 어디서 뛰는지 알았다고 해서 마라톤을 잘 뛰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완주하느냐, 또 우승하느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고, 오랜 기간 하셔야 되는데, 레벨이 달라질 때마다 자신의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 레벨이 바뀔 때마다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 방법을 바꿀 때마다 자신이 했던 그전 원래 하던 것에 익숙한 방법을 할 때보다 했던 것보다 좀 실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바뀌실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도 한 분한테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거쳐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 선생님마다 특별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한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흡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만 채우시는 거지, 저 모든 부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 여러분들이 나 이거 배워서 지금 안다, 제 컨텐츠든 제 컨텐츠가 아니라 다른 강의를 보시던, 안다라는 것은 다양한 레벨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아 몰라 이것으로 끝나지만, 얼만큼 알아야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른다는 것은 얼만큼 몰라 이런 건 없죠. 예를 들어서 빵이 있는데 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없어 이런 질문은 없잖아요. 빵이 있다라고 하면 접시 위에 빵이 얼만큼 있어야 대한 논쟁은 충분히 가능하죠. 조금 있어, 아주 조금 있어서 먹을 만큼은 안 돼, 뭐 둘이 먹을 만큼 있어, 뭐 여러 명이 먹을 만큼 있어, 충분해, 이런 내용이 가능하지만, 없다는 것은 그런 논쟁이 자체가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뭐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 모르는 거고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친누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가 초등학생이고 영어를 배웁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도 영어를 배우니까요. 영어를 배웠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한테 영어를 배웠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말해봐, 써봐 이러잖아요. 근데 말하고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 이 단어를 아는데, 이 문장을 아는데 왜 못 써? 이렇게 핀잔을 주게 돼 있죠.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나 이거 알아 라고 합니다. 아는데 쓰지 못해, 아는데 말하지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디 점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의 나이가 굉장히 다양하시겠죠. 어린 학생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다 보실 겁니다. 안다는 거에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너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 부모 입장에서 얘기했죠. 너 아는데 왜 못 써? 그럼 너 모르는 거네. 아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 아는 거예요. 알지만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는 게 맞지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해하는 것 위에 있는 수준의 암입니다. 안다는 것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 다른 레벨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나 이 단어 아는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이건 아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가, 영어 문장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어든 영어로든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걸 이해해서 했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 높은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안다고 쓸 수 있다는 것과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의 그 안다는 것의 레벨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을 넘어서는, 위에 이해하는 단계로 가시려면 같은 것을 여러 번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8번, 보통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면 뇌가 이거 안다 라고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광고를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도록 다 디자인을 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안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나 본 적이 있는데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단계로 가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 강의든 제 강의가 아니면 다른 것을 보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벨
레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트 6까지 보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파트까지 올려드린다면 그것을 만약 다 봤다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다라는 것까지 온 겁니다. 자, 지금 처음 보시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뇌는 처음 보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심리학에서 이것을 시스템 1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1과 2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 1과 2에 대한 심리학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요.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일단 알고만 계십시오. 알고만.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블로그에 있는 잘 정리된 내용을 글을 통해서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1은 이것을 안다 모른다를 빨리 판단하는 뇌의 기능입니다. 시스템 2는 그러면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면서 복잡한 수학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한 이후에 시스템 2가 계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뇌의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캐패시티라고 하죠. 뇌의 캐패시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을. 그래서 이 에너지를 쓰려면 여유가 있어야겠죠. 이 깊이 들어가려면. 그러려면 시스템 1이 이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제 강의를 봤을 때 지금 완전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온전히 이 내용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서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게 이거 한번 본 적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2가 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제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안다 모른다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뇌가 여유가 생겼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헤매죠. 두 번째 갈 때는 어때요? 운전하면서 간다고 해봅시다. 운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뇌의 그 에너지가 운전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운전하다가 보지 못한 건물이 있네?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맨날 왔던 길인데 내가 왜 저걸 못 봤을까?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깊이 이해하려고 하시고 만든 제가 만약에 틀린 점, 만든 사람이 틀린 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실수한 것이 있는지, 잘못 말한 건 없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이게 뭐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레벨이 충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레벨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라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되고요. 이거 보는 거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 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셔야 되고 다양한 거 보셔야 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 방법에 맞는 것들을 엄청난 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과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드 강의 처음 보실 내용은 여기부터 볼 겁니다. Must Start Exist 여기부터요. 그 앞에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오랜만에 뭐 한 번에 쫙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파트 1부터 하나씩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용이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ierarchy하게 머스타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horizontal하게 옆으로 존재한다. 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말콤 글래디어의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이미 하이라이트 쳐놨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볼 건데요. 이 20분짜리 말콤 글래드웰의 테드 강연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요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 Mustard exists just like a tomato sauce on a horizontal plane. There is no good mustard or bad mustard. There is no perfect mustard or imperfect mustard. There are only different kinds of mustards that suit different kinds of people. 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Mustard exists just like tomato sauce on a horizontal plane. There is no good mustard or bad mustard. There is no perfect mustard or imperfect mustard. There are only different kinds of mustards that suit different kinds of people.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첫 문장 여기부터 보실 건데요. Mustard exists. Mustard는 어떻게 존재한다. 이 exist잖아요. 그 부분이고요. 커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설명합니다.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요? 그냥 토마토 소스처럼요.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처럼 머스타드 소스도 그렇게 그냥 호리젠탈하게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a horizontal plane 그래서 수평면이죠. 그래서 plane이 비행기란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평평한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orizontal하게 가로로 평평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There is no good mustard or bad mustard. no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There is no, 없어요. good mustard나 bad mustard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어요. There is no perfect mustard or imperfect mustard. 완벽한 또는 완벽하지 않은 머스타드 이런 거는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죠? perfect의 반대말이 imperfec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there are only different kinds of 거기서 only 오직 존재해요. 뭐만? different 다른 kinds of mustards만 존재하고요. mustard 셀 수 있네요. s가 붙었으니까요. 대시 이 동사 연결시켜줍니다. 어떤 mustards예요? that 이하죠. suit 맞는 different kinds of people 다른 사람에게 맞는 다른 머스타드만 존재할 뿐이지 horizontal하게 존재할 뿐이지 최고의 머스타드 그렇지 않은 머스타드 이런 건 없어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읽어보면요. He fundamentally democratized the way we think about taste and for that as well we owe Howard Moskowitz a huge vote of thanks. 이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He fundamentally democratized the way we think about taste. And for that as well, we owe Howard Moskowitz a huge vote of thanks. 그래서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The fundamentally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fundamental이요. fundamentally 형용사고요.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뜻이고 fundamentally는 부사겠죠. 동사를 주로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 fundamentally 굉장히 중요하다. fundamental 이런 말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fundamental입니다. 그래서 fundamentally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democratize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 테드 강의 처음에 제목을 맛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죠? 이것을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맛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게 시리어스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동사로 그냥 democracy 명사형을 democratize 해서 동사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fundamentally democratize the way 어떤 방법이요? we think about taste 맛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the way, the 방식을요. 평평하게 수평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층을 나눈 하이어라키한 계층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인 democratize 시켜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죠. 이 강연 내용에 맛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and for that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요. as well and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s well이요. 그래서 또한 뭐예요? we own 보통 우리가 돈을 꿨다고 할 때 own이란 말 많이 쓰는데요. 빚을 졌다라고 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own Howard Moskowitz에게 빚졌대요. 그죠? 빚진 대상이 주로 나오겠죠.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를 빚졌는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빚진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own이란 단어가 사형식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형식 동사 뭐예요?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워드에게 우리가 뭘 빚졌어요? Huge vote of thanks. thanks라는 것을 던져. vote라는 것이 이제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는데요. 여기서 명사지만 동사로는 vote 투표하다잖아요. 투표할 때 뭐야? 우리가 투표 용지를 어디에 투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데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할 때 그 동작을요.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그 thanks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vote 모스코비치에게 던져줘야 되는 거죠.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해석하자면 그것을 표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we owe Howard Moskowitz a huge vote of thanks. 이것을 빚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 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여기부터 보실 건데요. Third things that Howard did, and perhaps the most important, is Howard confronted the notion of platonic dish. What do I mean by that? For the longest time in the food industry, there was a sense that there was one way, a perfect way to make a dish.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Third thing that Howard did, and perhaps the most important, is Howard confronted the notion of the platonic dish. What do I mean by that? For the longest time in the food industry, there was a sense that there was one way, a perfect way, to make a dish.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third thing, 이제 세 번째, 세 가지가 있다는데 이제 세 번째니까 마지막이네요. 하워드가 했던 세 번째 건데요. 뭐냐면 아마도, perhaps,
the most important,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래요. 세 가지 중에서 하워드가 한 것 중에 is Howard. 하워드가 뭐 했어요? confronted. front가 뭐죠? 어디 앞에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front 하는 느낌이 뭐죠? front잖아요. 앞에 있는. 근데 confront예요. 같이 앞에 있어요. con이 같다라는 prefix잖아요. 함께 front 했으니까 뭐예요? 마주치는 거잖아요. 뭘 마주쳤는지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주치다라는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the notion, 개념이 나왔습니다. 개념, 어떤 개념인지 of 뒤에 설명을 해주겠죠. 플라토닉 디시에 대한 개념을 하워드가 마주하게 됐다는 것이 하워드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What do I mean by that? 해서 부드럽게 문장을 연결시키는 문장을 넣었죠. 이게 필러라고도 하는데 이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그죠? 그리고 부드럽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면서 이렇게 청중의 어텐션을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이잖아요. What do I mean by that? 하고 질문하는 문장이지만 사실 이게 질문이 아니죠. 강조하는 거죠. 질문하는 문장에 이용하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조하는 거고 청중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죠. 강조하니까 당연히 청중들이 more pay attention 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첫 번째 문장이 설명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장이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텐션이 날아가게 되죠. lose attention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그 attention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예요? 자, what do I mean by that? 하고 연결하면서 추가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추가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말을 더 부드럽게 연결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What do I mean by that?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100번도 더 쓰실 겁니다. 실제로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영어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고 추가 설명 뭐냐면 for the longest time 가장 오랜 기간 동안요. in the food industry 그 음식 산업에 있어서요. there was a sense 이때 sense를 감각이나 느낌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로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니아를 보면 어떤 센스냐면 there was a one way 거기에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대요. a perfect way 완벽한 그 하나의 방법이요. 뭐요? to make a dish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퍼펙트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The notion이 바로 이 얘기라는 것을 What do I mean by that? 한 다음에 설명을 해줬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들어볼 건데 일단 읽어보면요. You go to Chez Panisse. They give you the red tail sashimi with a roasted pumpkin seeds in a something something reduction. They don't give you 5 options on the reduction, right? 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You go to Chez Panisse, they give you the red tail sashimi with roasted pumpkin seeds in a something something reduction. They don't give you 5 options on the reduction, right?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Chez Panisse가 아마 그 레스토랑 이름일 거고요. 그래서 이게 프렌치이기 때문에 발음을 이 스펠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발음대로. 그래서 you go to Chez Panisse, they give you the red tail sashimi. 음식 이름이겠죠. 뭐 red tail 어떤 생선의 어떤 음식을 하는데 roasted pumpkin 뭐뭐 함께 제공되는 거냐면 roasted 그러니까 구운 pumpkin seeds 그 호박씨를 안에 넣은 그리고 in a something something reduction 어디 안에 이게 있는 거냐면 reduction이 이제 조림 요리죠. 조림. reduction이 원래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런 명사인데요. 요리니까 조림. 조림이라는 것이 처음에 물을 좀 부어서 묽게 하다가 점점 졸여면서 그 안에 양념이 그 메인 디시 그 푸드 인그리디언트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조리법이잖아요. 리덕션이. 그래서 일단은 그 셰즈 파니스가 뭔지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인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뭔지. 그러면서 들으실 때 이게 뭐지 하고 듣기 하는데 방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런 이름을 모른다면. 이겁니다. 이런 뉴욕에 있는 식당이고요. 아마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겠죠.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음식 중에 뭐 한 가지를 이제 말콤 글라드웰이 설명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프렌치 레스토랑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특히 뉴욕에서는요. 굳이 이 돈을 내고 갈 가치가 저는 모르겠어요.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생선 요리를 주로 잘하는 그런 식당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생선 요리를 예를 들었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그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구글링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좀 더 재미있게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의 음식을 예를 들었고요.